따끈따끈한 소식을 콕 집어 살펴보는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혁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픽뉴스 뭡니까? 오늘 첫 키워드는 관용차입니다. 관용차면은 뭐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쓰는 그 차량들 말인가요? 예, 맞습니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 전용 관용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하면요, 관용차와 운전기사를 제공을 받는 건데요. 그렇죠. 고위직 공무원이 공식 업무를 할 때 누릴 수 있는 일종의 혜택인 셈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검찰이 이 차관급 대우를 받는 검사장의 관용차를 없앤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네,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발표가 그렇죠. 됐던 건데요. 사실 검사장이 차관급이다 이렇게 명문화된 규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관용차를 받는 것이 잘못됐다는 논란이 일었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 오늘 공식 폐지했습니다. 발표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네. 법무부는 검사장 전용 차량 폐지를 규정한 검찰 수사 차량 운영 규정과 검사의 내외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을 제정 시행합니다. 그러면은 원래 있던 관용차하고 이 차량을 운전하던 기사님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 검사장 전용 관용차는 대부분 검은색 대형 차량이었는데요. 네. 대검찰청은 이 차량들을 규정에 따라 반납을 하고 업무용 중형 차량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업무상 필요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운전기사도 다른 업무용 차량을 운행하는 것으로 보직 변경이 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개혁안을 발표한 조국 장관도 이 관용차와 관련해서 말이 좀 있더라고요. 네, 일요일인 그제 있었던 일인데요. 일요일인 그제 조국 장관이 관용차를 타고 미술관에 가서 주진우 기자를 만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네. 조 장관은 사적인 모임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법무부는 공적인 일도 포함됐다는 조금 상반된 해명을 내놨습니다. 공용 차량 관리 운영 매뉴얼에는 관용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요일 미술관 모임의 정확한 성격이나 범위에 따라서 관용차 규정 위반 여부가 갈리겠지만 지금으로선 단정적인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조국 장관은 사적인 모임이다라면서 이 관용차를 탔다. 뭐 이걸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거군요. 근데 관용차를 타는 데 있어서 뭐 조건이 있습니까? 주말에도 뭐 안 된다. 주말에는 안 된다든지 평일에도 개인적인 일이면 안 된다든지 사실 공과 사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업무와 긴밀하게 연결된 경우에는 일과 시간이 아니어도 그리고 또 주말이어도 관용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사적으로 사용했을 때인데요. 업무와 관련되는 일이라는 것을 제대로 소명하지 않으면 공용물의 사적인 사용을 막는 공무원 행동 강령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적인 업무, 사적인 업무가 둘 다 섞여 있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은 정확하게 있질 않습니다. 하긴 그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차관급 이상이 받는다는 관용차, 다른 부처들은 도대체 뭐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해 기준 정부 부처별 관용 전용차 현황을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네. 전체 192대의 관용차가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많이 운영하고 있는 부서를 꼽아보면요. 교육부 43대, 법무부 41대, 감사원 9대, 행정안전부 8대가 유독 눈에 띕니다. 네. 교육부의 경우에는 국립대학교 총장이 차관급 이상 대우를 받기 때문에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네, 오늘 두 번째 키워드는 신조어 영역입니다. 무슨 영역 그러니까 수능 시험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누리꾼 사이에서 2019년도 신조어 영역 테스트가 퍼져 나갔는데요. 네. 총 14개 단어인데 혹시 이 중에 비담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 좀 선덕여왕 때 나왔던 뭐 무예가 출중했던 사람 아닙니까?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국사 영역이면 정답이 되겠는데 이게 신조어 영역이면 오답이 됩니다. 이게 뭡니까? 신조어로 비담은 비주얼 담당을 줄여 쓰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아이돌 그룹에서 외모가 뛰어난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로 쓰고 어려워요. 있습니다. 혼틈이라는 신조어도 있는데요. 이것은 혼란을 틈타 이런 것을 줄인 말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원래 단어를 줄여서 축약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예, 뭐 모바일 시대다, 인터넷 시대다 그러니까 이런 줄임말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모른다고 해서 시대에 뒤처졌다고 느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보니까 거의 다 모르겠던데요. 네, 환경의 변화가 언어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데요. 시민단체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어떤 말은 정말 우리말의 보물 같은 새로운 자원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아닌 이제 말들은 또
어떤 경우에 이렇게 혐오를 조장하는 그런 말도 있기 때문에 이 양측면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립국어원은 예전에 비해서 SNS 등을 하게 되면서 언어가 바뀌는 속도가 더 빨라졌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공부할 건 더 많아졌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